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2월 18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 보낸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한 셈이에요, 공식적으로. 근데 저는 타이밍이 좀 너무 애매하다.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인가? 웬고하니 뭐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 전모는 다 드러났잖아요. 뭐 어디더라? 정보사하고 뭐 또 거기 지원을 받는 민간 그리고 국정원 몇 차례 보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라고 하면서 그때도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 언론에 보도도 됐지요. 많은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번에 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다 뿐이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1 군안부 군사합의, 윤석열이 걷어찬 거죠. 그거 문재인이 한 거를 그것을 선제적으로 복원을 한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걷어차고 나왔으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연휴 마지막 날에 속보 처리까지 받아가면서 할 만한 것인가? 뭔가 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짐작을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도 뭐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유럽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갔다. 즉 시계바늘이 하나 더 딸칵 움직였다. 내지는 기어가 하나 더 물렸다. 그래서 다른 기어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이 상당히 빡빡하다.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하고 정부가 하는 일하고 잘 연동이 돼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내일이 윤석열의 선고인데 오늘 정동영의 사과하고가 윤석열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영향이 없을 리는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정동영의 발표를 봤을 때는 그거가 주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안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관련된 이미 재판에서 이런 성향들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간표하고 상관이 있다. 북미 관계의 개선의 타임라인이 상당히 시간표가 빡빡하다. 자,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전의 해결이 감지가 됐다. 이것을 거꾸로 확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동영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자,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 까먹을까 싶어서 지금 먼저 생각날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금값이 엄청나게 치솟았었죠. 예. 지난 몇 년간. 예, 그래서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는데, 이것은 미국 달러의 약세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 같은 데서 이야기를 안 하죠. 미국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미국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야지 트럼프의 그 기괴한 처신과 금값의 폭등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북미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북미 종전에 많은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여기도 쿠바 건도 나오더라고요. 쿠바, 이란, 뭐 이런 다 건들면서 뭐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뭐 사실은 미국이 건넌 거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 단지 정치적인 어떤 성과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경제적 투자와 전 세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제가 그 돌파구로서 북미 관계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 이재명이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부동산 문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 조국당과의 합당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의 쇄신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기겁을 하고 있죠. 예, 민주당 내 수박 세력들이. 그래서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죠. 즉 지금 정청래하고 이재명의 지금 콤비 플레이가 협력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정청래를 밀어내면은 자 김병기가 나가고 나서 활발해졌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자 수박들의 아군은 지도부에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이 드라이브를 건다. 정청래하고 손뼉이 잘 맞으면서 거기서 정청래를 흔든다. MBC도 많이 동참하고 있죠. 정치부에서. 그러면은 이재명의 당에 대한 장악력을 떨어뜨린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겠죠. 당연히. 자, 그 모든 것이 힘겨운 상황인데 한 건 한 건이 힘겨운 거잖아요. 예. 자, 문재인 때도 민주당을 장악을 못했어요. 예. 이낙연을 국무총리해서 우리 편이다 생각하고 당대표로 보냈더니 수박화 돼버렸잖아요. 자, 그 한 가지 더 어려운데 부동산까지 때려잡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것이 연일. 이것은 지금의 강력한 지지율 더하기 플러스 뭐가 있다. 대북관계 개선이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뭔가 진전이 있었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금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그 뭐 주식시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미정리 된다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당연히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금값은 빠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이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 예, 오늘 정종영이 이 옷을 좀 애매한 시간에 이런 걸 발표를 하는 걸 봤을 때는 3, 4월 시간표가 예정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정대로 가는 것이 좀 더 확실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또 윤석열의 어떤 선고가 내려지고 이러면 급물살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없이 변화가 빠른데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볼까요? 이런 이야기 했죠. MBC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뭐 임기 침투가 4차례 갔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2-3차례에서 4차례로 확인됐고 몇 명이 관여됐었다.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보고하는데 MBC는 그런 말은 적진 않았네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고한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예. 내일 선고 윤석열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 또한 신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거의 동시간대에 이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며칠 전에 이미 확인된 내용이에요. 근데 사과도 했어요 또. 그 왜 한 번 더 하냐? 명절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에 급하게. 이것은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타스통신에서 보도한 이것이 진짜 큰 성과가 났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거꾸로 서로 상보적이에요. A를 확인했기 때문에 B의 확신이 높아지고 B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기 때문에 A를 거꾸로 확인도 하게 돼요. 자, 위트코프가 지금 특사로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를. 그래서 오늘 스위스 제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비공개로 6시간 동안 회담을 했는데 마치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significant progress가 있었다. 예, 큰 성과가 있었다. 자, 이래 말해놓고 또 아니다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정동영이 이게 연동이 되어 있다고 이걸 보는 거거든요. 저 뒤에 보면 일론 머스크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정말 큰 성과다. 마무리가 됐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뭐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걸 우리 쪽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6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을 한 것이에요. 이 관련돼서 지금 나온 이야기는 위트코프가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밖에 없고, 여기 보면은 이태리 쪽에 어떤 소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국 여기 사람들도 같이 모여 있었다. 여기 주로 이제 뭐 안보 보좌관이나 이런 수석 비서관 이런 류의 사람들이 근처에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하고 정동영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을 다뤘어요. 트럼프가 진행하는 세계 평화 협상 있죠. 우크라이나 지금 오늘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주된 것이고 이란도 같은 시기에 이에 대한 반응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타스에는 없지만 이란하고도 제네바에서 하고 있어요. 북한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과는 큰 의미에서는 된 거다. 자, 그래서 북한이 이달 말 후반에 하기로 돼 있다는 제9차 당대회.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단계 끝나면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요렇게 반응이 나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순리대로 그 다음 우리는 이걸 해주고 분명히 이런 게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신호를 보낸다. 그 다음 윤석열이 단죄를 받는다. 그 다음 또 북한이 그 다음 대응을 해준다. 남은 건 뭐 얼마 없어요. 당대회밖에 없어요. 거기서 향후 5년간의 외교적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려고 한다면 그때 해야 돼요. 뭔가 당대회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9차 당대회에서. 예, 그래서 지금 당대회가 2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2월 말이에요. 예, 모레면은 20일이에요 이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은 23일이에요. 당연히 말이에요. 후반이고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란 부분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MBC 보도로 나왔죠.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청신호고 이 핵 협상은 북한과의 핵 협상과 거의 유사할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핵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고 뒤에 경제적인 투자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파키스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 인도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새로운 무역 그룹들을 연다는 데 있어가지고 이건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요. 현재 잘 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은 당연히 고조되고 있죠. 협상에 앞서서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6.25 때도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때 전투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때 고지전에 대표적인 전투였던 뭐 백마 고지 전투 판문점 멀지도 않아요. 거기는 거기서 엄청난 피해가 났죠. 양측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이 협상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측정하는 용도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되고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청신호. 이거 잘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것도 잘 됐다. 예. 자, 미국에서 마무리를 지어준다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것을 정동영이 오늘 발표가 이야기해 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볼까요? 그 다음. 제가 얼마 전에 한두 시간도 안 됐습니다. 예, 보니까 이 갑자기 떴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SNS에 태극기를 내걸고, 이 태극기, 예, 많이 걸었네요. 테슬라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예, 테슬라 코리아가 영어로 일단 돼 있는데 이거 보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그 칩 디자인 하고 제조, AI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에 하는 사람이면 테슬라 지원해라 이런 말이에요. 밑에는 뭐 같은 내용이에요.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태극기를 걸었다.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상 뽑는 인력들을 봤을 때는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날 나왔냐? 오늘 오후 5시 20분에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이 기사가. 정동영의 속보는 이거보다 좀 더 앞에 있었고 정동영의 속보 조금 앞서서는 우크라이나 정전회담이 잘 진행됐다는 위트코프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걸 보도 안 하더라고요. 위트코프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리드 쿠셔너, 트럼프의 사위, 투자자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민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들이 지금 차에 들어가는 칩, 그게 AI 칩이죠. 그 생산을 처음에는 TSMC에서 한다 그러다가 한국으로 바꿨죠. 한두 달 전에 다른 데 싹 바꿀 때. 예,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일론 머스크가 기억이 나는 게 이겁니다.
처음에 이제 언론들이 포장을 해서 1년차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같은 걸 동원해서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질 때 그때 스타링크 그죠 인터넷망이죠. 저궤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실시간 인터넷망이죠. 일시간 초고속 통신망이라고 해야 되겠네. 예. 지금도 뭐 사실 위성 전환에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큰 덕을 봤는데 1년째 해가 마무리될 때 일론 머스크가 빠져나오려고 막 용을 씁니다. 여러 차례 몇 달에 걸쳐서 용을 써요.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 있었고 아마존도 들어가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바이든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즉 여기서 나중에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를 기대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 여러분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국 땅에 온다잖아요. 그것도 단계적으로 이번 전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한국 땅에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한국이 중요한 생산 거점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활발한 거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 80년대, 90년대 타올랐던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어서 그때 주로 이제 뭐 이런 뭐 인터넷 관련된 거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된 거 아니면 의학, 뭐 신약 이런 걸 가지고 마지막 불꽃 같은 그 투자 붐이 불었었잖아요. 벤처 캐피탈. 이런 바람이 한반도에도 불 수 있다. 이런 느낌까지 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세게 몰아붙이면은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품이 많이 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예, 거기 BTS 말씀도 제가 드렸죠. 트럼프는 그걸 만끽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살짝 개선시키면서 우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 거품을 전 세계가 다 환영할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거품이 없고 돈만 지금 한 5년간 엄청난 돈이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가 물가 인상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커지지 않고 이게 옛날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전형적인 재고가 쌓여서 공황이 필연적으로 온다라는 그런 부분에 되게 가깝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중국도 동의하는 거예요. 거품을 발생시켜야 돼. 그 장소가 한반도다. 이런 게 좀 강하게 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눈치 빠르게 행동했던 일론 머스크가 또 눈치 빠르게 행동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란과의 지금 협상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협상의 큰 틀을 준용하면 될 거예요. 준용. 왜냐하면 이란도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해 주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또는 거기서 러시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목도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비싼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그 제조업의 실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을 많은 무기들을 지금 자국화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자면은 되게 진도가 좀 빠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이빨이 맞아가면은 나머지 쪽도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진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얼마나 참 예외적인 일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동의를 하시면서 보시는 분이 많은 분, 조회수가 2만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게 소위 말해서 글로벌 사우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과거 기준으로는 국제적인 좌파 세력의 언론입니다. 지금 중국에 가 있죠. 이게 이제 거의 안 맞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제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 하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은 역풍을 제대로 맞을 것이다. 전쟁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왜? 미국의 특성이 그러니까라고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생각이 굳어 있어요. 거기 진영 논리에. 좌파인 게 나쁜 게 아니고 우파인 게 나쁜 게 아니고 현재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그게 나쁜 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과거 기준으로. 네, 생각이 닫혀 있거든요.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예. 또 지금 이 정도의 조회수를 가지고 동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제가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했잖아요. 예, 5, 6년 이상 했잖아요. 비슷한 논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소리를 하는 사람인지는, 대충 알 거라고 봅니다. 저의 어떤 구독자나 조회 숫자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의 사람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그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옳으니까 말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데서 제가 부담을 많이 느꼈던 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아, 이걸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신변에 대한 위협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윤석열이 내란했을 때. 그때 저는, 유튜브 계속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가 말한 종북 좌파 세력이잖아요. 척결 대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게 제대로 성공했으면 아마 그 여파가 저한테까지 미쳤을지 몰라요. 예. 근데 지금 안전하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여러분하고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엄청나게 거대한 채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가 더 좋아요. 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대형 채널이 되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북적북적 한다거나 이런 류의 채널은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거 하니, 자, 이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고, 지금 로버트 케네디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현재 우리말로 복지부 장관이고, 얼마 전에 뭐, 음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김치 이야기하고, 먹어야 될 포화지방산에 대한 것을 밀어냈고, 대신 뭐 설탕하고 뭐 이야기했더라? 공장에서 만든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첨가제 많이 들어간 가공 육류, 즉 소세지나 뭐 대량 집에서 만드는 거 말고 대량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보면 딱 스팸 같은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입장에서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 그의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가 죽었죠. 총 맞아 죽었죠. 암살당했죠. 그의 형인 존 F 케네디가 총 맞아 죽었죠. 존 F 케네디가 왜 총 맞아 죽었습니까?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진영에서 이 두 형제를 살해한 거예요. 존 F 케네디는 그거였죠. 후르슈초프하고 화해를 하려고 했죠. 냉전을 끝내려고. 그래서 그때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소련을 악마시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바꿔 신어봐야 된다.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려면.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타협을 모색했어요. 예. 그때 미국이 짱짱할 때예요. 60년대 말인가 뭐 그렇죠? 예, 60년대 한 뭐 중반 정도에 총 맞아 죽은 거예요. 누가 죽였겠습니까? 딥스테이트나 군산복합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그러자 그의 동생이 급격하게 인기를 타기 시작했어요. 성향은 형과 같았어요. 또 총 맞아 죽었죠. 예. 그래서 이재명이 지난 1월달에 이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이야기, 북한이 더 놀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격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리도 끊고 전차 방호막도 파내고 위에 뒤에 막 둔덕까지 높게 지었잖아요. 우리가 공격할까봐.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케네디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뒤로는 협상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협상은 하지 않지만. 시험 문재인도 협상 다 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케네디 형제는 그것 때문에 총 맞고 죽었거든요. 저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증거가 드러나면은 주류들도 따라오겠지요. 지금 유튜브에 많이 들락거리는 양반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거가 그의 아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미국이 쉽게 그래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오만하고 나태해졌지만 그 버텨주는 힘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걸 해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RFK 주니어죠. 여기서는 이 애기가 원래는 민주당이잖아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집안이 아일랜드계 천주교 집안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리시라면 백인들 중에서 제일 하급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영국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거든요. 감자만 먹고 살던데 거기 이민자에다가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이기 때문에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가 트럼프를 지지선을 하면서 이게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 경선전이 시작되던 무렵이에요. 바이든이 대통령이었고, 예, 이때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지금 들으면 또 놀라실 거예요. 미 농수산부와 식약청, 식품회사들이 주물르고 있다.
또는 제약회사들이 주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뒷돈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많은 화학 첨가제가 외국에서는 못 쓰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막 쓰이면서 아이들이 진짜 많이 아프다. 이 사람이 아마 그것도 시비 걸고 있을 거예요. 그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 바이러스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올렸더니 링크는 걸어놓을게요. 아직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걸 유튜브가 자르더라고요. 그 다음 네오콘 또는 딥스테이트가 미국 외교를 주무른다. 보도 금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고 있다. 산업을 일으키고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270조 원을 국내로 돌려야 된다. 예.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의 치부도 드러냈죠. 미국이 이렇게 골마가는 겁니다. 다른 분도 다 그래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죠. 미국 사람도 현실을 알 수 없게.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깊어져가지고 이제 현실을 말을 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도 이 방향 그대로 가요. 특히 뭐 식약청 식품회사 관련된 부분은 그냥 RFK 주니어한테 맡겨놓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식품에 관해서 지침을 새로 낸 겁니다. 그게 대해서 전 세계 많은 식품 회사들이 타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각국의 언론들이 이것을 한 개인의 어떤 좀 독특한 아이디어 마냥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게 대한 후속부도가 없어요. 우리 식약청도 따라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은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국내 식품업체들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 세계 업체 조용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하여튼 이 일을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가 하는 일이 너무 희한하고 정말 뭐 고집불통 노인네처럼 이렇게 막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근본은 이게 있어요. 이걸 현실에서 해결해내기 위해서 최악의 정치적 여건에서 최악의 언론 환경에서 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과 내잖아요, 오늘. 우크라이나 해결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바이든이 불린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중들이 이 최면에 걸려서 누구를 악마화하고 누구는 천사화하고 누구는 선진국화하고 누구는 후진국화하고 막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데 그것을 각계기파로 깨낼 수 있겠습니까? 4년짜리 대통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더 볼까요? 드라마 무빙에 나온 거죠. 위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했죠.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북한군 초능력 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민은 죄가 없다. 죄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에게 있다. 이게 내일 윤석열 선거를 앞두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다가오죠. 이건 제가 내란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내란 전에. 이 내란을 이렇게 딱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 좌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게 제가 지금 케네디 건을 할 때 작년 8월 달에 그때 같이 잘라서 넣은 것 같거든요. 윤석열 생각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게 군인들은 진압하다 죽으면은 국민묘지가 다 묻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민은 죄가 없다. 죄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에게 있다. 그 죄가 내일 판가름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민이 훨씬 힘이 세요. 나를 따르라. 이런 지도자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렸지만 케네디 형제들을 죽음을 몰고 간 그런 발언들, 그게 지금 그들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작년에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한 말, 그런 말들을 하면 옛날에는 죽는 거예요. 그 이해 당사자들한테. 그게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이 이거 죽일 정도로 밉겠죠. 그리고 식품 관련 학계에서 이게 대해서 대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아직 안 보이거든요. 언론상으로는.
누군가 식은땀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들은 약자예요. 트럼프도 약자예요. 약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거에 도움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전 세계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기존 틀이. 희생은 불가피하다. 저걸 최고로 크게 할 수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푸틴은 적을 없애기 위해서, 시진핑이라는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겠다.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면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뜬금없이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에 불과한데 속보 처리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편히 쉬고 있을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왜 북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정동영이,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일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됐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즉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정말 잘 되고 있다.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이 시간표가 되게 빡빡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야기했다. 즉 한 단계 나아갔다. 그다음 북한이 뭔가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차례가.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